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 외과 앱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강 신청하지 않고 스쳐갈 수도 있었는데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걸음을 멈춰 주었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토빈이도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기운내요, 언니 오빠. 토빈이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를 이용한 앱 인벤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구글과 MIT에서 공동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입니다. 앱 인벤터의 장점은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의 단점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보유자는 저희가 에뮬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이용한 앱 인벤터,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먼저 알아볼게요.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 순서를 정하죠. 그래서 해당 순서를 미리 정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순서도는 다이어그램의 종류 중 하나로 여러 종류의 상자, 네모나 마름모를 말합니다. 이를 이어주는 화살표를 이용해 명령의 순서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라고 합니다. 순서도 작성 사이트를 이따 살펴볼 건데요. 이따 여기에 접속해서 저랑 한번 순서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순서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이를 블록 코딩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처음부터 코딩을 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순서도를 보고 그리고 블록 코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도를 작성한 다음에 코딩을 수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코딩을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순서도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과 순서도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릴 건데 이분은 경력 단절자였는데 구글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 영상인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취업을 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히 3, 4학년들의 경우에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대기업을 가고 싶지만 대기업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구글이라는 대기업에 취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력 단절자였는데 구글의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구글에 우연하게 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서 공부를 정말 안 했고 저 49등 한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을. 아, 네. 저는 제 이름은 최현정이고요. 저는 구글에서 현재 전산 언어학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팀에 한 35개 언어 정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기계한테 어떻게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계 언어도 알아야 되고 사람 언어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사람의 언어를 가르치는 법을 기계 언어로 잘 짜서 기계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예가 있는데 그 태양의 후예 보면 왜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그럼 A or B로 사과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고백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엔 정말 여러 가지 사람의 감정과 그런 배경과 컨텍스트가 다 만나서 정확한 대답을 줘야 되는 게 이제 대화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언어 처리를 하지, 어떻게 알아듣지를 잘 연구를 해서 그럼 기계한테 이걸 어떻게 잘 전환해서 전달해 주지 하는 게 저희 롤인데 5년 이내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편리한 말을 잘 알아듣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희는. 학교 다니실 때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놀았어요. 한 번 꽂히면 무조건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노는 걸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3 때 1년 공부를 하루에 진짜 1시간도 하면서 성적을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학을 간 케이스고 대학 막 졸업하고 애를 낳는데 되게 막 우울하기도 하고 막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그때는 정말 너무 암울했지만 근데 한 가지 그때 비로소 제가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지? 뭘 잘하지? 그럼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고 이게 잘 안 맞으면 딴 거 하지 뭐. 그래서 거의 뭐 박사 할 때까지 한 5년, 6년을 정말 막 밤새면서 매일 애 모유수유하면서 막 애 키우면서 유치원 보내면 같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구글에서 이제 단기 프로젝트에, 연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한국어 음성 인식 개발 참여할 연구자를 찾고 있다고 해서 그냥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전 구글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 한국인만의 그 악바리 근성 있잖아요. 막 근성. 왜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서 그런 특성이 맞아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많이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우리끼리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술력이 딸리거나 우리의 지식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막 200명 있는 자리에서 되게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내 영어는 약간 직선적이라고 해야 되나?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되게 도전이에요. 저는 구글이 되게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패를 굉장히 박수 쳐주는구나. 너가 이거를 정말 새로운 거,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았던 거를 네가 시도했을 때 실패했어. 너가 우리한테 큰 레슨을 줬어. 우리가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동안 저희 손 들고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교육 문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회사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특히 내가 뭐 유학 가고 이런 건 더 진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 모르는 대학에서 온 사람도 너무 많고 학력도 되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실력, 색깔,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 그리고 자기의 흥미를 나타낼 수 있는 스펙, 현재 있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는 시간이 오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30이 넘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은 것 같아요. 네, 구글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의 단기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은 현재 미국에서도 가고 싶은 기업 1위에 뽑힐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구글의 경우에는 정말 우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연이 여러분에게도 꼭 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 잘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시작을 해요. 송중기가 이제 말을 하죠.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할 때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이용해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사과할까요? 그것이 참이면 사과하세요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고백할까요? 이것이 참이면 B, 고백하세요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나타내는 마름모라는 순서도를 사용합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러한 순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식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짜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순서도를 작성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코딩 작업을 수행을 했죠.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순서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코드를 짜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순서도는요, 이러한 도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연결하는 화살표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이런 모양, 그리고 프로세스라고 해서 변수 처리가 있습니다. 변수라는 용어를 아직 안 배웠는데 오늘 배우죠. 변수는 값을 담는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 10을 넣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순서도는 이 네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조건문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판단. 항상 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머님께서 물어보시죠. 땡땡아, 밥 먹을래? 빵 먹을래? 아무거나요. 그럼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조건문, 말음모로 표현을 하고요. 입출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형을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인쇄, 출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양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도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교환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66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사이트 주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A4 용지 하나 준비해서 여기 이렇게 직접 손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에 왔고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베이직 쉐이프라고 해서 기본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닫고요. 플로 차트라고 있죠. 그래서 플로 차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로 차트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순서도를 그릴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시작과 끝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모를 이용해서 A에는 20, B에는 10이라는 값을 담고요. 담긴 값을 연산하는 연산식을 하나 더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출력하는 출력문 도형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할 순서도 도형은 이와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이 도형을 가져와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도형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위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으면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를 작성을 할 건데, 자, 더블 클릭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시작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뭐 스타트라고 하셔도 됩니다.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 A라는 알파벳 도형 클릭한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플로 차트에서 보시면 마우스를 롤오버 하면 프로세스라고 보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프로세스로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가져오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그래서 A에다가 20을 넣고 B에다 1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A는 20, B는 10이라는 이 부분이 변수를 의미합니다. A와 B는 각각 변수를 의미해요. 방금 뭐가 떴죠? 회원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하면 30일 동안 저장이 가능해요. 30일 동안. 30일 이후에는 이제 얘네가 자꾸 유료 결제를 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회원 가입하지 않고 다 한 다음에 화면을 캡처해요. 그러니까 재사용은 안 되죠. 그리고 그냥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에 A와 B에 10을 담았어요. 프로세스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더 가져온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일치하게 맞춘 다음에 더블 클릭. 그러면 C라는 변수를 하나 이제 선언을 할 건데 C에다가는 A와 B를 더한 결과값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크기를 늘려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처음에는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A는 20을 담고 B에는 10을 담습니다.
A에는 20을 담고 B에는 10을 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A 더하기 B 연산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C의 결과값을 저장하는데 이것을 이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커넥터 툴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커넥팅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커넥팅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해야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 문장은 이 순서도 모양입니다. 가져와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화면 크게 해준 다음에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의 결과값은 하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면 해당 알고리즘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도형 하나 가져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라고 입력을 하면 해당 알고리즘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툴을 이용해서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툴을 사용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성된 순서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블록 코딩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한번 블록 코딩 해 볼게요. 그래서 그래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플로 차트, 기호와 화살표, 기호 등을 이용해서 순서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값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가 변수예요. 그리고 10, 20 상수에 해당합니다. x에 처음에 10이 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x에 20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에는 10이 담길까요? 20이 담길까요? 네, 최종적으로 20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 초기 값은 10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선언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항상 값을 처음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넣는 값을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변수는 초기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값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예요. 사람도 변수 같은 사람 있죠. 피곤해요. 만나지 마세요. 상수 같은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 같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x는 10, x는 20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이렇게 x는 10, x는 20이라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변수에 대한 이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라는 건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로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수가 뭐예요? 함수라는 거는요, 일종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변수 블록인데요. 앱 인벤터의 경우에는 블록 코딩을 수행을 하는데 자, 우리가 블록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공통 블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변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변수에서 어떠한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의 초기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초기화 x 값이라고 해서 x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x에 10을 넣어준 예입니다. 그리고 y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y에다가 20을 넣어준 예입니다. 말 그대로 블록 껴맞추기예요. 이런 식으로 블록을 이용해서 변수를 설계를 하는데 이러한 코딩 방식을 블록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C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x에다가 10을 담고 y에다 20을 담고 z에다 이 연산한 결과값을 담아요. 그런데 이것을 순서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시작, 그리고 x에다 10을 담아요. 같이 담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는 같이 담았죠. x 이꼬르 10, y 이꼬르 20. 그리고 드라는 변수에는 연산식 결과를 수행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x, y, z의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인쇄문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도를 이용해 보았고요. 이것을 앱 인벤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z라는 값에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놨죠. 0이라고 넣은 이유는요. 자, x와 y의 연산식을 넣기 위해서 그냥 초기 값을 처음에 0이라고 넣어둔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요. z의 초기 값을 넣지 않았죠. 바로 x와 y를 더해준 결과값을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코딩의 예를 한번 보는데 저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내가 값을 담는 저장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부여합니다. 꼭 x라고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바보라고 해도 되고요. 토빈이라고 명명해도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라고 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는 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상수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수식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화면을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 첫 번째 부분에는 10을 담고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는 20을 담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30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x에는 10을 넣고 y에는 2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변경을 하게 돼도 값은 항상 3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블록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변수 예제 1을 한번 저희가 지금부터 수행해 볼 건데요. x에다가 10을 넣고 y에다 20을 넣으면 30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디자이너에서 이러한 화면을 한번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에 가서 이러한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변수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텍스트 상자에 결과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x와 y의 초기화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초기 값을 아예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딩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블록 코딩을 수행할 건데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